이시아폴리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팔공산 밑인데 공기가 되게 좋습니다. 되게 가까워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20분 동안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과연 나는 뭘 해야 될까?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 강사가 딱 서면 저 사람 강사이고 그래서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뭘 했고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통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오늘 주제는 행복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공을 제대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있고 몸이 있고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일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돈은 많이 벌었으나 나중에 보면 이제 다 고스란히 병원에 다 갔다 바치고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우리는 함께 뭔가 일을 도모해가면서 같이 하는 사람과 행복을 느끼고 매 순간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희망과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 꾸준하게 성장 발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보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정말 제가 깊게 마음을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은 제발 말 빨리 하지 마. 정말 천천히 해야 된다. 깊게 마음을 빨라야 된다. 혹시나 빨라지면 쌓일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할 얘기도 많고 원래 제가 말이 좀 빨랐고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게 저희 아주 소박한 바람입니다. 자, 저는요 보다시피 아주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습니다. 월급 받아가지고 아이 셋을 키우고 그 당시 제가 월급 받을 때는 애가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는데 이제는 그 월급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진짜 자유로운 삶과 꿈을 나는 아름다운 부자가 되었는데 이 아름다운 부자는 진짜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룬 성공을 함께 나누면서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룬 것들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 어릴 때부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커서 판사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 보이죠? 그게 보이죠? 공부 잘하게 보이나요? 제가 대학까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지으셔가지고 그 학교에 보냈는데 대학 때도 이게 부모님이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보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법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쨌든 보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보니까 얘는 떡밑부터 괜찮다 이래가지고 계속 판사 이랬는데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판사 되기 너무 판사 되기 어렵다. 우리 공부가 장난 아니죠. 근데 제가 정말 부러운 거는 제 친구가 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절친이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판사가 돼가지고 지금 대구 지방법원에 부장 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는 그 친구가 판사 될 때 정말 부러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러운 그 알죠? 부러움이 지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정말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릴 때부터 귀가 딱딱히 안 들어오게 판사라고 그랬는데 저는 못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되는 거 보고 정말 부러웠는데 결과지만요. 인생은요 마라톤입니다. 결국은 끝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 승리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장판사 그 친구를 이제 한 몇 년 전에 자주 봅니다. 친한 친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친구가 만날 때마다 출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가 지금 이혼 담당을 맡았는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 이혼 전문 판결을 하면 뭐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옵니까? 진짜 둘이 찢고 뽑고 싸우면서 구성적인 덩어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제가 저래가지고 못 살겠고 얘는 얘가 못 살겠고 이렇게 하면 그 얘기 듣다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판결을 하는 사람이 이게 보통 판사로 판결할 때 뭐 A4지 한두 장 보고 합니다. 뭐 이따만 싸움 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100%다 부정적인 얘기니까 얘가 끼가 다 빠져나가. 그럼 한 번씩 이제 저를 만날 때마다 이다 죽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수입은 안타깝지만 저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자유도 없고요.
제가 지금 딱 놓고 보면 지금 제와 그 친구 딱 이제 놓고 비교해 보면 물론 저는 판사에 대한 자체의 어떤 그런 편만 아닙니다. 그 친구를 놓고 봤을 때 내가 판사가 안 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판사가 이제 그 가문에 법정에서 기립박수를 하잖아요. 법정에 오신 분들이 그리고 제가 다연되면서 수만 명 앞에서 기립박수를 하잖아요. 매번 행사 때마다 그러고요. 그리고 시간적 자유, 재정적 자유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딱 끝나고 나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에 있어서 공부하시면 시간적 자유, 재정적 자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그다 타임 리치, 마니 리치, 프렌드 리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나는 정말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자녀들인데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애를 하나 더 낳았습니다. 아들만 그렇게 되니까 딸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거사를 치르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딸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서 나를 낳았어요. 그 아들 둘 키울 때 진짜 저희들 사업하다 바빠가지고 어떻게 지나간지 몰랐어요. 근데 딸이 이제 다이아몬드가 딱 되면서 딸이 탁 나왔는데 세상에 저는 아들 둘 키울 때 몰랐네요. 딸 이제 그 탯줄 자를 때는 의사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그 탯줄 직접 한번 잘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간호사한테 얘 딸 맞죠? 이렇게 물었어요. 보면 몰라요. 보면 이렇게 하시는 그 딸을 놓고 지금까지 시간이 엮고 흘러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했고 그 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됐습니다. 이제는 아들들도 사업을 하게 되고 딸도 이제 크면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요즘 지금 이제 중학생들 시험 기간이거든요. 시험 막 한참 시험 치고 많다고 하더라고. 어제는 이제 시험 끝나고 집에 딱 가니까 시험 끝나고 아빠 오늘 시험 몇 점 받았대? 그래서 몇 점 받을까? 과학을 72점 받았다고요. 진짜 잘한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무슨 소리 했냐면 니 이런 아빠 처음 봤지? 제 친구들은요 80몇 점 받았고 애가 집에서 혼난대요. 나는 네가 그렇게 깨우기로 공부하니까 그렇다 해서 되게 혼난대요. 근데 얘가 아빠 닮아가지고 영어는 잘해. 영어는 97점인가 100점 받았대요. 근데 계속 영어는 상위 그랬어요. 그 내가 저희는 물론 잘하는 건 정말 칭찬 많이 합니다. 근데 못한 것도 칭찬하죠. 아니 진짜 엉덩이 뒤돌리면서 요즘 또 중학교 2학년이니까 살이 올라가지고 엉덩이 푸동푸동해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막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더 열심히 하죠. 근데 얘가 이제 그 다른 학교에다 저희가 이사벌스 이사 오면서 전화를 왔잖아요. 왔는데 그 다음날부터 친구들하고 사귀어가지고 사계성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항상 얘가 어릴 때부터 뭐라 했냐면 너도 커서 다이아몬드 되니까 정말 친구들 부지런히 사귀어라. 그때 친구들한테 모조선 듣지 말고 훈련 문제 냈거든.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저희들과 함께 행복한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부부관계를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그때도 눈에 따까리가 붙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때 지금도 막 데이면 가슴 막 설레고 막 잠이 안 오고 그렇습니까? 제가 어떤 얘기 들었는데 요즘은 부인들이 마저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있는데 남편 전화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 이제 뭐 얘기하다가 남편 전화 떴어. 전화 딱 뜨면 이제 그 전화 누가 떴는지 뜨잖아요, 그죠? 관세음보살 이렇게 됐더라고요. 남편 이름 그 이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인내하고 그래 사는 걸 봅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배우고 하다 보면 부모 간의 갈등들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전들 뭐 이렇게 부부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었지만 다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서로 어쨌든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굉장히 지금은 정말 뭐 이렇게 뭐 여자친구처럼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내가 평생 살면서 딱 한 명 마음을 주고 가는 친구를 사귀었다면 그건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될 텐데 그 친구들이 정말 평생 가는 친구들 함께 마음을 주고 가는 과정에서 관계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많은 어떤 관계심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어제 만나고 내일 만나고 모레 만나고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마다 내가 서로 간의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들이 정말 자연스럽고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평생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웃자다가 친구를 하면서 옛날 친구를 만나면 저는 제가
지금 제 나이는 딱 40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를 안 먹어요. 제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나는 40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늙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제 눈에서 이제 지령을 내리죠. 내 몸은 40이니까 이 세포들이 안 늙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같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리고 건강식품 같은 것도 이제 우리 여기 이따 나오겠지만 뉴트라이트라고 하는 안에서 유명한 제식품이 있습니다. 이 뉴트라이트는 전 세계 판매 1위인데요. 이걸 갖다가 그냥 뉴트라이트를 어떻게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먹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드셔야 돼. 드시는데 그냥 뭐 한두 개 정도 보통 사람들 우리가 이제 먹는 양은 재서 한 움큼씩 먹는데 이거 먹으면 놀랍니다.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먹냐고. 약이 아니니까 많이 먹는데 실제로 이렇게 먹으면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보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좀 빼려고 하니까 뺄만한 게 없어요. 비타민 A, B, C, D 이렇게 다 이렇게 Z가 다 있는데 이걸 뭘 빼면 몸이 좀 서술할 것 같아가지고 그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포가 40도 고정되어 있고 안 늙고요. 그리고 이 두뇌 회전이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만에 친구 다시 만나면 자간에 부산 공장 만나시는 분들 여기 이마에 주름살이 7개 반이 패이거든요. 머리도 다 뺏기지 없고 한 70대가 넘게 되면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척 가실 때 있으면 제가 20년 넘게 젊어 보이잖아요. 근데 부산 동창이야. 뭐 어떡하겠어요.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오셔가지고 진짜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관리들 그리고 이제 내가 시간적 자유, 잠들 수 있는 자유, 제가 깰 수 있는 자유 적었는데 이거는요 진짜 아침에 여러분 특히 이제 일요일날 저녁에 월요일 아침에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요일날 저녁에 나는 지금 정말 보헤미안 랩소디 대화를 보고 싶어. 그걸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늦었어. 이제 내 출근에 자야 되겠네. 이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뭘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근데 우리는 월요일날 아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잠이 좀 온다 싶으면 자요. 그게 뭐 시간이 어쨌든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눈 뜨고 일어나는 것이 지금 출근해도 일어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다이아몬드가 난다고 그런 자리를 얻고 나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겨울 아침에요. 어제 그제 일요일날 여러분 그 눈 정말 많이 맞잖아요. 대구에 아침에 새벽에 저 이제 어떻게 뭐 딱 먹을 거예요. 새벽에 잠을 깨. 그러니까 무견도부터 눈이 막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운데 출근하기 위해서 떴다니 얼마나 이게 좀 해피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시 잤어요. 그러면서 난 정말 행복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사업선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고 약 올린 게 아니고요. 전 정말 평범한 쓰레기였거든요. 월급 받아가지고 애들 키우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부족을 대한 뭐 했냐면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 월급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직장생활 6년 차 정도 넘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대구에 있다가 서울로 이제 그 원단 수출하러 갔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지고 내가 하와이 한번 가야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모님 두 분 하와이 보내주기 위해서 견적 뽑다가 진짜 들어가자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 끌면서 아버지 다음에 보내드리고 하고 저를 돌아왔는데 이게 뭐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부업으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뭘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자동차 회사를 차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집사람 뭐 이렇게 뭐 화장품 뭐 그다음에 적어도 제가 인형 눈붙이기라든가 샤프 신규비는 안 시켰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 하게 되면 이게 배보다 불법 거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들 둘 그때 3살 6살짜리 이런 애들 막 크고 있는데 뭐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하려고 마음먹냐면 아이들 영어 과외를 하려고 마음먹었었어요. 근데 회사가 이제 원단 수출하는 회사가 있어요. 바이하고 계약이 다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번씩 갑니다. 이게 외국도 가고 또 이제 그 나라에서도 바이 오고 이러면 되게 일찍 퇴근하는 날은 새벽 3시에도 막 퇴근하더라고요. 언제 애들 같이 막 자고 집에 못 들어올 때도 많고요. 출장 가면 10시 막 하고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있을 즈음에 저희한테 이 사업을 알려드리다 좀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 원래 와이프 하나밖에 없죠. 오빠 부부로부터 제가 이 사업을 전달했는데 우리 오빠는 그 고등학교 지금 쌍용자동차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시고요. 오빠 부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두 분이서 맞벌이 하면서 되게 잘 살아요. 우리보다 훨씬 나았어요. 근데 이분이 밤이라면서 들고 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대구에 있다가 서울 딱 이사 가자마자 집들이를 하는데 제일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그때 세제를 한 박스 들고 왔더라고요.
그 세제 한 박스 들고 와가지고 저는 그랬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챙겨준 거 다 받아가 챙겨 받았는데 한 개 딱 그래서 요거만 네가 써보고 나머지는 다 계산해가지고 온라인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들 보자마자 앉아가지고 손에 부도에 바르는 그 장면 상상이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그 이제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문구식으로 보고 있었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부도약이 그 찢은 부도약이 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에 갔다 오신 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지문 사이사이에 점호 끝나고 나면 그 부도약대 앉아있어가지고 심해 빨대 막 문두고 그랬었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남자분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세졌다 보면 향긋한 냄새가 참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스폰서가 결정적으로 한번 달렸습니다. 이 세제 잘 다루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다 얘기했었어요. 1,000만 원. 저는 그 당시에 진짜 월급 가지고 도저히 이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쯤에 이제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1,000만 원 보다시피 제가 기가 좀 나요. 그래서 제가 그 1,000만 원 숫자를 손으로 확 꼽히는 거야. 이게 필이 확 꼽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안 물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진지하게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 스폰서가 이런 자리에 나와요. 그때 제가 이제 정치전쟁의 민중인도 말에 계획 딱 듣고 이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사업설명회 딱 들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설명회 대상 누구냐면 정학수 다이아몬드라고 했어요. 이분 정말 많이 빨랐습니다. 제가 딱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요. 제가 좀 주변 주변하니까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처음 오신 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앉아요. 앞에 앉아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때는요 이 자리가 좁아가지고 제일 앞자리가 여기였어요. 여기 강사 여기 있고 여기 제가 여기 있어요. 앞에 저는 침다 튀는 침다 나왔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제가 그걸 딱 듣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아마 안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마침 제 스폰서가 그 다음 날인가 스폰서 집에 가보자고요. 그래도 그 사람 참 잘하다 집에 가보자 이거죠. 그래서 홈미팅에서 또 다른 비전을 보고 저는 이제 해가 딱 바뀌면서 이걸 편하게 딱 아무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렇게 한 20년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친구 지금 그 부장판사는 그 친구 전혀 부럽지 않고요. 제 대학 동기 중에서 삼성그룹에 지금 상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에 상무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장판사 있고 저 한국화폐 지금 파운더스 아니냐 이 4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일 삐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한국화폐 파운더스가 뭔데 그거? 그런데 뚜껑을 열고 딱 보면요, 제가 제일 괜찮아요. 그 회사에 상무한 친구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막 뭘 할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판사는 이 친구가 이제 몇 년 안 남았대요. 근데 저는 나이 45 정도 돼서 딱 60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 계속 그냥 오늘이 최저의 수입이고 계속 수입은 그대로고 시간적 재정세는 늘어날 거고 정말 많은 친구들은 늘어날 거고 이런 일을 제가 잘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 얘기를 들으러 오신 겁니다. 지금 연말이잖아요. 밖에 나가보시면 되게 팍팍합니다. 저희 서민들 삶이 되게 팍팍해요. 그리고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베트남이 뭐 스즈키 컵에서 우승했잖아요. 그죠? 박항스가 지금 그 감독에서 우승했단 말이에요. 그 시청률이 30%를 넘었다고 얘기해요. 아니 베트남이 이기는 우리가 무슨 말이냐. 근데 여러분 옛날에 히동구라고 그 히딩크라고 히동구는 히딩크 한국에 감독도 와가지고 처음에 그 프랑스랑 5대0 깨졌을 때 이거 똑같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막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올림픽 그 월드컵 4강 갔을 때 전 국민이 얼마나 들떠섰습니다. 희망이었거든요. 그 희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항스가 지금 베트남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체력 약한 것들을 계속 체력 보강하고 지금은 전방 90분 뛰어도 굉장히 튼튼하다고 그렇게 훈련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지금 기업들로부터 계속 지금 보너스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박항스 신드롬 있잖아요. 신드롬을 얘기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멘은요. 딱 한 단어 얘기하면 희망이고 미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깊이 알아보시고 이왕 오셨으니까 마음 다 읽으시고 특히 처음 오신 분 제가 보니까 지금 한 3,840명 정도 앉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고 오늘 내가 봤던 이 내용들이 진짜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은 정말 가장 최악의 순간이고 이 순간부터 나는 바뀌어가지고 정말 멋진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멋진 희망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계속 건강하시고 올바른 정신으로 가타르실 때는 이 삶에 통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아름다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꿈을 가져야 돼요. 개가 꿈꾸는 거 맞습니다. 절대 개 꿈 안 꿉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 꿈은 꿈에서 개가 나오는 거지 개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꿈은 뭐냐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바로 꿈이에요. 신은 우리한테 사람한테 꿈꿀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줬습니다. 꿈꾼다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돈 들지 않습니다.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꿈꾸는 법을 배우시고요. 자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차가 여러분 가지고 참 좋겠잖아요, 그죠? 이런 차를 탁 내렸는데 이런 분들이 탁 내리는 거야. 저희 누구입니다. 치약 하나 딱 전달하고 세제 다시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게 제 로망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레인보우 호텔 진짜 가가지고 이렇게 아침을 탁 맞이하는데 저희 방이 양쪽 다 튀어 있었어요. 그래 눈을 딱 뜨는데 막 와이프 말로 깨워요. 쌍무지겠더라고요. 저 꿈에 이렇게 위에 떠 있습니다. 쌍무지 떴는데 너무 선명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자리에서 진짜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것도 한번 꿈꿔보시고 그리고 정말 친구들과 함께 여기는 하와이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마침 가가지고 그날 여러분 좋아하는 명품을 60% 70% 디시합니다. 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 거기서 마음껏 쇼핑도 하시고 또 가족들이 이제 1월 3일 날 저희 팀이 또 이제 삿포로를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정을 먼저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진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멋진 시간 한번 보내보고 여기는 이제 저녁 만찬 시간인데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게집입니다. 1인당 가격이 하루 저녁 식사까지 30만 원이에요. 여기 보면 대게 회도 있습니다. 그냥 익히지 않은 그 밑에 회도 있습니다. 이게 가족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건강해서 우리 가족 같은 얼마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다 앉아가지고 야 그래 나도 그러고 내 밑에는 이렇게 그리고 힐링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진짜 바다가 탁 트는 데서 라운딩하는 것도 꿈꾸시고 또 여기는 저희가 2016년에 갔던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의 그 올드 코스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골프의 발상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골프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골퍼들은 여기서 라운딩하는 게 꿈의 라운딩이고요. 여기서 라운딩 하려고 그러면 싱글이라는 게 이제 인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년 전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나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가서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가서 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데 앉아가지고 수영도 앉아가지고 정말 또 자몽면 자고 책 보시면 좋고 이런 데 한번 꿈꿔보시고 그리고 정말 평생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도 다녀보시고 드라마의 어떤 주인공도 한번 돼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취미생활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가곡을 부르는 게 참 좋아졌어요.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가곡이 뭡니까? 아름다울 같은 노래가 부르거든요. 아름다운 노래. 노래말이 전부 다 시입니다. 시.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곡식에서 부르다 보면 그냥 시 자체를 계속 읽는 거고요. 이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말 다행스럽게도 또 저희 부모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줘가지고 노래를 또 괜찮게 해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제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도 한 번씩 꿈꿔보고 크리스마스 연말에 이렇게 노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삿포로 거리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쇼핑하면서 이렇게 폼 감사하고 보고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제가 참석할 때 이런 애들이 참 커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웃깁니다. 이거 다 웃겨요. 이런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옛날 사람 보니까 정말 이런 코미디가 자, 또 이제 저희 팀에서 또 이제 대마도 때 가가지고 또 마치 멋진 힐링도 하고 대마도는 알죠? 이런 물방 고기발인가. 그래서 낚시 못하는 사람이 고기 더 잘 나면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행 가면 저희 스폰서는 또 이제 퍼스트 클래스, 저희도 이제 이코노미스다 비즈니스적이나 이제 올해만 지나면 저희도 이제 이코노미스 버스 말이 안 나오고 퍼스트 클래스로 바뀌어나가는. 예. 자,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다이아몬드 따로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호주 시드니라는 곳입니다. 시드니에 이제 아시죠? 오페라 하우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페라 하우스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페라 하우스 배경으로 사진만 찍고 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본사에서 이미 6개월 전부터 이게 라보엠이라는 게 이제 그 오페라를 다 예약을 할 거예요. 이 보시면 이제 여기 완전 로얄스거든요. 예약을 다 해놓고 티켓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앞에 가서 사진 다 찍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뭘 봅니까? 오페라를 보는 겁니다. 오페라를.
근데 아직도 오페라 전나 말은 이태리어로 하고 자막은 영어로 나오고 진짜 못 알아듣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영어를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자막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곡을 하다 보니까 이 소리를 좀 계속 발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밑에 있는 이 남자 박지민 씨라고 이 사람이 그 라보엠의 남자 주인공,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있었어요. 탁 올라가지고 소리를 쫙 내는데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진짜 남자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나 할 정도로 있잖아요. 막 장중으로 확 앞다면서 사람을 싹 소름을 끼치게 만드는 그게 제가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그걸 저희 집사람 딱 끝나고 나서 사인 받잖아요. 한국 사람 어떻게 하는 거야? 보면 모르나? 한국 사람 사인 받는 장면이 이런 부부가 또 이런 시간 다 가져보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스코틀랜드 이제 그 영국 여왕으로 보이는 이제 군합 때가 저희 팀들을 일일이 한 번씩 다 호의를 하면서 정말 잘하셨다고 웰컴 파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면도 여러분 꿈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지금 왜 꿈 얘기를 하냐면 꿈은요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굿 투 그레이트로 적어놨잖아요. 굿은 뭐냐면 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레이스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적당히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은요 절대 꿈이었으면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꿈 꾸보자는 거죠. 이왕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위대하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왜 안 된다는 겁니까? Why not? 왜 여러분들이 다양한 거 안 된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꿈은요 나를 탁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꿈을 반드시 지금도 늦지 않아서 내 나이 지금 50에 무슨 꿈을 꿔 60에 무슨 꿈을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죠? 뭐 유명한 화가 있는데 나이 90이에요. 90에 그때 이제 그 동네 우리말로 소위 말하는 문화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분이 95에 이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화가가 계셨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는 진짜 숫자를 보다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듣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지금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아닙니다. 이 나이 별거 안 됐고요. 여러분 100살까지 하면 아직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50 이상 남으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인생 반 뭐 괜찮습니다. 뭐 지금까지 내가 좋은 교육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부터 정말 내가 좋은 꿈을 꾸고 내 삶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계획을 잡고 그리고 적당한 툴을 잡고 그래서 제가 그 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꿈을 이루시면 그 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대해지는지 그 말이죠. Define your dream, focus on your dream. 당신의 꿈은 재정리하시고 새롭게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 꿈에 포커스하세요. 이 간단한 부지만 진짜 있잖아요. 진짜 이 힘이 굉장히 위대한 힘을 발휘할 거고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과 하지 못하는 분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등장인물 좀 설명할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현실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나가 현실 얘기 한다니까 현실이 뭐 어때?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지. 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다 알아.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원래 제 언니가 이제 막 공감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미쳐 아주 쫄딱 올라가서 여기 못 올라가 소파에 못 올라온 친구 하나 있어요. 네, 잘 들어볼게요. 네.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트렌드 잠깐 볼게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일인데요. 실제로 연대 졸업식에 나왔던 그 블랙카드에서는 연대 나오면 결식에 우리 시대 젊은이들 참 진짜 되게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이제 인문대 졸업 90%는 롱답니다. 그죠? 이제는 바뀌었죠. 이렇게 옛날에 우리 때는 학교 가면 인문대 나와야 네가 그래서 판관사람하고 뭐 진짜 경영들 하긴 하는데 그것은 농대 가서 뭐 할래?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완전 바뀌었죠. 인문대 지금 진짜 심지어는 과가 없어지는 학교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이제는 진짜 여기는 보면요 혼자 안 먹고 혼자 술 마시고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 내신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건강 이거 다 포기하는 진짜 이제 꽃보스가 넘어서 앵커스로 가다 그죠. 이게 참 씁쓸한 지금 현재에서 유행하는 얘기들입니다. 또 여기 보면 공무원 지금 증가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이렇게 공무원들 많이 몰리는 것도 비현상이라고 해서 왜 고등학생한테 대학 공무원 시험 준비하니까 공빙적 뭐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 못해가지고 계속 빈둥거리면 오빠 눈을 뻗는 게 오빠 보니까 안 되겠다 싶네. 그래서 자기는 공무원 가겠다. 우리도 한 번도 그때 물은 적이 없죠. 네가 진짜 50분 왜 공무원이냐고. 자기가 찾아가는 거죠. 경쟁률 54대이고요. 진짜 몸 하나 겨울을 자는 방에 또 잠깐 눈 붙이고 또 3시간 됐는데 너도 죽으셔야 돼요. 그 앞에서 들어줄까요? 여기에서. 밤 10시간 끝나면 12시간 가기도 건데 학원 나서가지고 들어오고 친구 안 사는데 시간 뺏기니까 얼른 밥 먹고 들어가야 되고 혼자 밥 먹고 혼밥하고 진짜 인기 강사 같은 경우는 앞에 앉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답니다. 이런 현상이고요. 지금 난 직장 같은 경우도 시급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급 8,350원이고 52시간 근무 시간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인데 이게 주 52시간 근무까지도 이제 다 됐는데 이게 또 딜레마겠죠. 여기서 주 52시간 할 때는 그래 과로사에서 탈출하자. 진짜 이제부터는 저녁이 있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굵직해진 월급 공급 때문에 저녁이 더 가까워지네.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해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호프집이 5.22%, 문구집이 5.01%, 이발소가 2.03%, 제 주변만 하더라도 제가 잘 가는 식당들 그리고 대중사고나 그 야구, 철물점 전부 폐업을 합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내년 최저임금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문 대통령 공약은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입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약 15%씩 올려야 합니다. 이런 인상 속도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우려를 내놨습니다. 올해 고용 감소는 최대 8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15%씩 최저임금을 올리면 내년엔 96,000명, 2020년엔 14만 1,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단순 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정부 지원 규모는 급증하면서 노동시장의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진단입니다. 가장 지금 집중 타격을 받은 게 뭔가 하면 이른바 미니샵이잖아요. 그리고 일용직, 임시직 이런 근로자들이 얼마나 줄어들어 가면요. 일용직이 지금 7%, 임시직이 2%, 12만 6천, 11만 3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빈민청을 더욱 어렵게만 늘 되게 받았다, 그죠? 사실 어떤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정하거나 어떤 그 큰 기관에서 정책을 정할 때 항상 거기에 소수민족 또는 이제 힘없는 사람들이 보통 피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것도 뭐 예외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또 이제 이거는 일과일인데요. 편의점 사장이 편의점 알바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자기가 뭘 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편의점을 알바를 계속 쓸 수가 없는 게 시급이 높아지게 되면 자기가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편의점 사장 평균 수익 해봐야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 자꾸 잣대고 버티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아이는 여기 적어놨죠. This vehicle could live to be 142 years old. 여기죠. 142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영업이 이제 실제로는 이게 광화문에 그때 이제 그 식당 하시는 분들 다 모여가지고 막 손 다 던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 힘들다. 밖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죠. 그럼 노년도 어떻습니까? 노년도 지금 이게 폐지수로 다니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저렇게 항목검수에 저렇게 한약가 들어가면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만 원도 안 됩니다. 정말 참 답답한 중이죠.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그 이제 노인 상대 비용률이 제일 높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요즘 여러분 이제 뭐 보헤미안 랩스를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문에 보니까 퀸뽕, 뭐 퀸 음악에 취했다. 퀸 치광이 퀸 음악 열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 다음 퀸만진창, 엉망진창이 아니고요. 퀸만진창이 퀸 음악이 휘어져버리고 있다는데 실제로 보헤미안 랩스를 보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영화관에 가면 같이 노래 부르면서 영화 보는 그런 방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대박이랍니다. 안 가보시면 할까요? 여러분 간다고 제가 기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바캉스 지금 뭐 사람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몰입하는 거잖아요. 희망을 찾아서. 그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들어보셨더라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여기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710만 개가 사라지고 200만 개 새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직업이 500만 개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IBM 커피 배달 드론인데요.
생친식 센서가 있어가지고 야들면 얘기하고 있다가 짜가면 내가 주문하게 되면 그 센서가 딱 해주시면요. 그럼 얘가 짜가지고 저한테 딱 배달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 지금 기술이 발달됐다고 해서 얘가 지금 신청한 거예요. 여기요!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입니다. 초진흥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엔에서도 앞으로 15년 뒤에 세상의 모습을 전망해놨어요. 여러분 15년 뒤에 옵니까? 반드시 오죠, 그죠? 옛날에 99년도에 99년 9월 1999년 12월 30일에 딱 되면 그때 이제 컴퓨터가 막 난리가 나고 컴퓨터가 2000년 인식을 못하고 막 그러던데 휴머가 일어나고 뭐 그런 얘기 했죠, 그죠? 그런데 뭐 언제든지 쭉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15년도 오는데 되게 빠르게 변하면서 정말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변할 것 같아요. 이따 하나 영상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죠. 자, 볼게요. Apple recipes for shrimp pasta recipe. My recommendation is champagne shrimp and pasta recipe. Main ingredients are shrimp, mushrooms, plum tomatoes, cream, and Parmesan cheese. Mushrooms. 오늘 저녁에 지금 홈파티 하는 것 같아요. 작은 결제가 되죠. 별로 배달입니다. How many ounces are in a cup? 1 cup equals 8 fluid ounces. Buy white wine for Prague now. Your 화이트 와인 favorite 다섯 white 개 wine will be 나오죠. here between 4 p.m. and 6 p.m. Dim lights to 70%. 자, 이게 지금 아마존 대시에서 나오는 완트라는 겁니다.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만 하면 바로 주문이 딱 되고 바로 배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냉장고에서 다 썼던 우유피를 빼가지고 쓰레기통 딱 버리는 순간 쓰레기통에 있는 센서 인식을 가지고 바로 주문 딱 됩니다. 이런 시대로 지금 인식으로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이 아주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유망치를 있겠죠, 그죠? 여기 보면 다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뭐 이런 있는데 몇 개 중에서 공유 경제 컨설턴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이 공유 경제 컨설턴트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 될 거고 이거는 뭐 특히 어떤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떠오른 직업이 될 겁니다. 자, 요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삶의 질 분야에서는 뭐 사이버 포렌식, 뭐 그다음에 메이크 스랩, 그다음에 도구업 이런 도구업도 뭡니까? 계산책 시키는 사람이에요. 진짜 부잣집에 되면요 유산을 뭐 몇백을 받은 개도 있습니다. 진짜 개보다 못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밥 고양이 밥도 다 PB부터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그 웬만한 고양이 뭐 개 키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 보고 개라고 하면 그 주인 되게 싫어합니다. 새끼라고.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자식이라고. 개 보고 개새끼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사이버 포렌식이 뭡니까? 진짜 범죄 전문가야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이제 그런 정보를 갖다가 자기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범죄를 찾아가는 이런 전문가들 사이버 포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전망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나이에 공부해가지고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 경제 컨설턴트라. 자, 이 AI 권력이 지금 이제 초양극화 사회 만든다고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그 서울대 공대팀이 발표해서 2090년에 앞으로 이런 사회가 올 거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대 공대팀이 예측한 2090년에 사회 계급도라고 나옵니다. 사회 계급도. 여러분 2090년 오죠, 그죠? 이제 한 7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70년 정도 남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까지 살겠나? 아니죠. 여러분 진짜 여기 계신 분 웬만한 분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폐가 좀 안 좋아. 그럼 폐가 내가 씻어가 다시 넣거나 새 폐 넣으면 됩니다. 그런 기술이 발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150년, 120년, 150년 살면은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돈입니다. 내가 자산이 없어가지고 내 수입의 통제권을 자식이 갖고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인생 진짜 정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놨다가 자식한테는 적당히 교식을 내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요. 내 노후 준비하는 데 너무너무 짱이면서 자 보겠습니다. 2090년도에
사회기업도 저 위에 있는 0.01%가 뭡니까? 플랫폼 소유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플랫폼 소유주.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정치인, 예체능 스타가 플랫폼 스타들. 플랫폼의 이제 스타들이죠. 0.02%. 나머지 99.997%는 뭡니까? 프레카리아트 외주관 시민. 그래서 0.003%만 유지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셨습니까? 백투더 퓨처 영화 보셨죠? 과거 날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지금 한참 데이트하고 있는데 왜 사랑의 방학도 나타나가지고 막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막 더 진짜 안 될 때는 내 사진이 막 사라지고 그런 거 보셨죠, 그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해가 엄마 아빠가 잘 됐어. 그래서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또 실수로 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갔죠, 미래로 가보니까 내 손자의 손자가 지금 완전 왕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이 할배가 다시 가가지고 내 손자가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다시 어떻게 하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되게 의미가 있는 영화였죠. 근데 이 사회교육도 앞으로 위는 위, 밑에는 극심한 양극화가 생긴다고. 자,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자, 여러분의 손자의 손자가 딱 미래 가는데 2090년 딱 됐는데 사는 꼴이 완전히 이건 뭐 이렇게 정말 너무 가난하게 너무 힘들게 살아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바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올바로 살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내가 부를 만들어 나가면 내 부를 자식한테 상속시키고 그 자식한테 상속시켜 나가면 그 아이가 어떻게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자식과 그 자식의 삶은 지금 내 생각에 달려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도대체 플랫폼이 뭔데, 플랫폼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플랫폼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모이면 거기서 서로 상호작용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 구글이라든가 애플을 많이 갖고 있죠. 거기에 아메리라는 기업도 정말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잘 오신 게 밖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에 다른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폄하하는 다른 기업들이 많아요. 아메를 빼고 나머지 기업들도 우리 돈인데 아메는 돈이 안 되잖아. 그리고 아메는 그거 오래 해야 되고 누구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 얘기를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는데 금방 돈 되고 빨리 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라지는 것도 빨리 사라지겠죠. 그 함정을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회사가 이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해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그게 구축되지 않으면 앞에 하시는 분들, 먼저 하시는 분들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하는 거 아니더라도요. 이 기업 하다가 옮기고 저 기업 가고 저 기업도 옮겨가지고 진짜 뜯어가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저 하면 20년 했거든요. 사람들 많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보면 그 사람들 하는 게 한 얘기 보면 야 그래도 하면 돈 안 되잖아. 그런데요 제가 꾸준히 써보니까 정말 최고 기업이에요. 여러분 진짜 네트워크를 도방하는 최고의 기업은 오리지널 기업은 아메가 없어요. 그럼 다른 기업들은 이름을 가장한 전부 다 피라미드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트워크의 가장 최고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 기업들 여러분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나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시간을 절대 흐트러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10년 전에 사이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앞으로 또 10년, 20년 지나면 지금 또 새로운 기업들 엄청 또 뛰어올 겁니다. 그런데 아메는요. 아무리 AI가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사람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이 기업은 성장 발전할 겁니다. 왜? 로봇은 땀을 안 흘리거든요. 땀은 사람은 흘려요. 씻고, 닦고, 뭐 먹고 하는 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돼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세계 최고라고. 그리고 축적된 인프라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또 성공하는 탑텔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보통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성공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자, 이제는 뭐 옛날에는 듣도 보던 기업들이 많죠. 알리바바, 카카오톡, 우버, 뭐 이렇게 넷플릭스, 그다음에 페이스북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완전 떠오르는 선두자가 엄청난 다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 기업이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21세기 새로운 부는 어떻게 가야 된다? 바로 연결하고 이거죠. 잘 아시죠? 무조건 연결하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기업 가치가 알리바바가
사실 제품 하나도 없는데 기업 가치가 지금 530조라고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1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조 지전에 자 1억을 쳐보신 분 잘 들어보세요. 자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1, 2, 3, 4, 5, 10조 세면 1억까지 셀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세는 게 빠를까요? 버는 게 빠를까요? 혹시 세는 게 빠르다 싶으면 한번 세보세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자만 자고 가만 감시하고 보세요. 한 8년 걸릴 겁니다. 1억 세는데. 근데요, 1억 버는 거 심플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지만 암행에서 1억 버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내가 이런 정보를 사람들하고 나누는데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한 3사람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팀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소비자망을 만들죠.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따가 나오겠지만 파운더스 PT라는 게 됩니다. 이분도 파운더스 PT라고 되고 이분도 파운더스 PT가 되면 나로부터 세 계열의 파운더스 PT가 나는 뭐가 되냐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는데 이쯤 되면 연봉 1억이 넘어요. 자, 여러분들이 1억을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요. 1억을 내가 100만 원을 매달 저축을 해요. 100만 원 다 저축하시죠? 이런 말씀 하십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100만 원 저축하려고 그러면 최소 수입이 500도 안 돼요. 6, 700은 넘어야 100만 원. 저는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운데도 100만 원 저축을 못하겠어요. 왜 못해요? 100만 원 저축 못해요. 그냥 오면 다 쓰기도 할까요? 대신에 우리는 연말 보너스로 그냥 뭐 할 때 다 합하잖아요. 자, 이 100만 원 갖다 내가 저축을 한다 쳐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8년 저축을 하시면 여러분 이제 그 이자를 붙어가지고 9,600만 해가지고 응해가지고 대략 이자 붙으면 1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